안녕하십니까.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오늘은 투기자본감센터와 김현장 해체운동본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현장은 불법 조직이라고 고발했는데, 김현장에 대해 투기자본감센터 윤영대 대표와 함께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기자본감센터 윤영대입니다. 예,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네. 하셨는지요? 어제 저희들이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김현장 해체를 요구하는 고발이 돌리고, 네, 또 다른 사건은 검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봉국 민정수석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런 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때 시민단체가 어디 오셨나요, 혹시? 네, 저희들 그 국민연대 당연히 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행정감센터, 정의연대, 의미특검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예, 이수갑 선생 뭐 기념회, 그 다음에 AWC 한국위원회, 투기자본감센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김현장 해체운동본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경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김현장 해체운동본부인데, 이 본부의 본질이 결국은 모든 부패는 김현장으로부터 온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단체가 결성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투기자본감센터 윤영대 공동대표님께서는 왜 20여 년 동안 네. 김현장을 끈질기게 고발했는지요?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국민은행에 뭐 한 30여 년을 다녔는데, 오. 2000년도에 IMF 무렵에 네. 골드만삭스가 국민은행의 대주주가 됐습니다. IMF에. 예, 그 다음에 주택은행은 ING 베어링이라는 외국인사, 이런 회사가 대주주가 돼가지고 이게 합병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합병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 자본들이 이 두 회사가 이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병을 합의하는 인원을 감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를 절약하면 주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합병을 요구를 했고, 노동조합이나 저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차장협의회를 했습니다만은 차장들, 점포장들 또 뭐 이사들도 반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소송도 하고 합병무효 소송도 했고, 그래서 이때 골드만삭스를 대리한 사람이 김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현장 사람들이 주택은행에 박준이라는 이사가 있어서 당연히 김현장과 싸워온 것이고, 투기자본감센터는 이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는데, 이 론스타라는 게 외국 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모펀드인데 산업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자본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출자할 경우에는 상임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규라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법률 전문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김현장이 대리한 것이죠. 그래서 김현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게 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공범이죠. 가령 그런 것들이 이제 론스타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은행법은 산업자본은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절대 인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부실은행도 인수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 그 IMF 시절에 김대중 정부에서 외국인이 이제 IMF가 우리나라에 요구해서 매각하도록 은행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은행에 매각했는데 이거 매각하고 나서 풋백 옵션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더 물어줬어요. 소액받고.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 IMF 무렵에 우리가 200조 원의 국민 부채, 공적자금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나라를 살렸는데, 금도 팔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살린 나라인데, 이게 이제 살만하니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근데 이 행위의 주역이 바로 김현장인 것이고, 그래서 이 김현장이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헐값으로 그것도 인수를 해가지고 또 탈세까지 하게 되고 주가 조작도 해서, 이러한 행위들에 반대해서
투기자본감센터가 설립돼서 이 반대 활동을 쭉 해왔고 대법원이 주가 조작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니나 이런 사람들, 존 그레이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법원이 불법 판결해가지고 도망가도록 다 놔줬어요. 그래서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고, 저희들이 이제 시효가 또 남아 있어서 이 범죄가 뭐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각도 이제 2012년경에 매각이기 때문에 시효가 국유재산법 위반 이런 것들이 2조 6천억이 국가 손실이 있습니다. 예. 이들이 4조 7천억의 이익을 얻었는데 국고 손실이 2조 6천억이고 나머지는 국민 손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불법 매각의 시효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것이고, 또 탈세 부분도 저희들이 시효가 남아 있어서 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탈세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대한민국이 참 참담한 것이, 이게 론스타가 아까 불법적으로 매각해가지고 4조 7천억을 이익을 얻었고 그랬는데 주가 조작이 유죄 판결 왔으면은 이 주식을 몰수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격도 없는 것이 예. 드러났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데 이 론스타가 매각하고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5조 원의 소송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조는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뭐 해외 무슨 세금을 덜 내는 지역, 이런 지역에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국세청이 조약에 따라 추징한 건데, 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외환은행을 직접 경영한 거고 또 극동건설 이러한 회사를 직접 경영했기 때문에 내국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조약이라든지 각국 조약은 이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내국인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국 우리 법인세로 물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삼성이 경영하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하겠습니까? 미국 법으로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산하는 것이죠. 론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세청이 내국인으로 추징한 것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서 그렇고 조약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국제 상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소위대 등 대법관들이 불법 판결해서 1조 원을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치 뭐 정부가 론스타에게 엄청나게 이긴 것 같은데 정말 정말 국민을 기만해도 유만부덕입니다. 4조 7천억 불법 손실을 냈고 지금도 시효가 있는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또 재판이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원이 내국법을 어기고 조약을 어기고 1조 원을 내줘버렸어요. 근데 그 해외 소송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영업하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하는 것은 정상하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조 원을 내려고 그랬어요. 대법관들이 조이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 사건들의 모두가 다 김현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현장과 지속적으로 싸워왔고, 또 김현장이 불법 조직입니다. 그래서 김현장이 변호사 단체 맞죠? 변호사 단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변호사인데.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네. 변호사 단체라고 말해야 곤란하다. 그러면 그게 불법 조직인데 네네. 지금 대한변호사협회도 있고 네. 그 조그마한 개인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약 3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3만 몇 편. 그런데 모든 사건, 네. 대형 사건 75%, 85%는 정관들, 대형 로펌이 다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 단체를 해체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침묵이에요. 네. 그리고 정부도 침묵이고 네. 그리고 불법을 계속 저질러도 그냥 침묵 속에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불법 조직인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변호사들이 국법에 따라서 이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변호사는 개인한테 주어지는 자격증입니다. 개인 자격증.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독립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 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명은 공공성을 지닌 이
공익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이제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들,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되는데, 변호사법을 한 2008년경에 바꿔가지고, 변호사들이 이제 단독으로 개업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무법인이라든지 법무법인 유한이라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뭐 법무법인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김앤장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21조의 법이나 법률사무소는 하나만 두도록 돼 있고, 그렇죠. 법률 단독으로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단독으로 개업해야 됩니다. 개인은.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 또 유한회사. 아까 이제 법무법인은 합자회사를 되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유한.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4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김앤장은 그런데 이게 인원이 한 1148명이라고 해요. 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업자들입니다. 동일인이에요. 동업자. 동업자니까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위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불법 조직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불법 조직인데 이게 대한변협도 1148명이니까 엄청난 인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대한변협도 김앤장이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불법을 행위를 수없이 이렇게 2008년경, 2005년부터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불법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대통령들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그 김앤장의 한 행위는 법규를 위반해서 불법 판결하도록 하고 한덕수 들어보셨죠? 네. 한덕수 같은 사람들, 이 사람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고문으로 영입해가지고 그렇죠. 뇌물을 줬는데 2번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할 때 이렇게 1억 5천만 원의 뇌물 주고 그런 다음에 부총리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도록 하고 탈세도 하도록 한 행위고 그런 다음에 주미대사가 돼가지고 또 이따가 김앤장에서 19억 원 뇌물을 주고 있다가 결국은 국무총리를 또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불법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김앤장이 탈세한 거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민정수석은 대부분 김앤장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이죠. 노무현 정부부터 박정규가 썼고 그 다음에 이명박은 국무총리의 한승수, 그 다음에 민정수석의 정진영, 그 전에 민정수석도 권재진인데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아들을 또 김앤장이 매수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국장 했던 김주현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을 이루다 김앤장에서 매수하고 또 김앤장에서 딸을 인턴 해가지고 변호사 만들어가지고 김앤장 변호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불법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현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은 뭐 김앤장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국무총리 뭐 한덕수 뇌물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렇게 임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범죄를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은 이걸 묵인해 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국고 손실이 몇 조씩 되는데 이것을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공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대통령들도 고발했습니다만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윤석열도 저희들이 내란 일으키기 전부터 탈세범으로 고발해 왔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도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 내란도 일으켰는데 이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히 이러한 서민들을 곡고를 털어먹는 이런 김앤장 범죄 조직을 당연히 해체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오늘 고발도 하고 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김앤장 봉욱 이 사람이 김앤장 봉욱이 뭐냐 국민은행의 탈세를 수사하지 않아서 결국은 김앤장이 탈세하게 만드는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빼먹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이고 김앤장이 1699억을 갖다 바치게 만든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금조 1부장 2008년도에 했을 때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검 차장일 때도 수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김현장이 갖다가 뇌물을 준 것이죠. 코액 받지 않습니까? 김현장이 지금 작년도 매출액이 1조 7천억이에요. 근데 일반 그 법무법인들 태평양, 뭐 세종, 율촌, 뭐 광장 이런 4개의 법무법인이 다 합쳐도 1조 7천억이에요. 그래서 뭐 수임료가 엄청난 것이죠. 이 몸값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일 없이 거기서 엄청나게 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뇌물이죠.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민정수석을 앉혀가지고 이 관료들을 지금 검증한 거 아닙니까? 이혜원 사건 우리가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혜원 이러한 사람들을 거기다 넣고 김인장 사람을 넣고 막 하는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이건 턱없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욱 파면을 요구를 하면서 김현장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그 용기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을 진압했으니까 우리 시민단체가 그 작년 2024년에 내란 일으켰을 때 12월 4일날이죠. 그날 당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일날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우리가 회견을 하고 내란범 구속하라고 회견하고 그 다음날 저희가 바로 대검에 고발해서 수차례 고발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5천만 국민들의 이 촛불 빛의 혁명으로 탄생된 정부가 이 김현장 앞제비 정부였던 윤석열과 같다면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다시 한번 고발하고 봉욱 파면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그걸 알면서도 민정수석을 봉욱으로 한 것은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그 속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봉욱이 그 무렵에 그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다들 이제 봉욱 팀이 구성됐지 않겠습니까? 이학번의 오광수라든지 이런 팀 한 팀이 이루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보면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 밑에 있는 이진수라든지 예. 최근에 검찰들 등용한 사람들 전부 윤석열 때 중용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거기다 놓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왜 등용이 됐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다 김현장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바로 김현장 정관들에 의해서 자행되는데 이 정관들이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받고 그 현역들한테 압력을 행사한 이러한 범죄들 아닙니까? 최근에 일어난 쿠팡 사건, 바로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엄검사가 지사장이 왜 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권력이 박성재라든지 또 거기에 인사위원회 권익하라든지 김현장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죽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결국 민정수석이 또 김주현 아니었습니까? 김현장?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압력을 행사하고 또 김현장이 보면은 그 뭐 노동부 장관 이기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기권이 노동부 장관 할 때도 또 자문 변호사가 김현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쿠팡 사건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게 봉욱을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벌거숭이 임금을 만드는 것이고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정으로 이 약자를 위해서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갔는데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5년 임기. 5천만 국민이 부여한 임기입니다. 그러면 임기 동안에 자기 일을 할 건 아닙니다. 자기가 보호받을 일이 없어요. 국민들이 다 보호하니까. 국민들이 뭐 대장동 수사하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다 조희대가 그렇게 한 거 다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조희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가지고 한덕수 대통령 김현장 만들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다 막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그런 일을 조희대 하나 지금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난번에 그 특검, 조은석 특검 누가 지명했습니까? 대통령이 다 지명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소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사법개혁 한다. 아까 내용을 보면은 조희대 이런
매국노 아닙니까? 맞아요. 탈세범에다가 그 아래 일부 서경환이, 예? 그럼 뭐 이부 권영준이, 3부 오석준이 800원짜리 판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기소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대법관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검찰 개혁은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아, 참담합니다. 이 사법부가 어떤 나라든 사법부가 정의의 상징 아닙니까? 네. 법과 원칙에 네.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 무슨 그 사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이 불법 판결한 판사의 사진을 찢어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부가 최후의 보리고 검찰이라는 조직도 정말 정의를 수호하는 조직 아닙니까? 네. 이러한 조직 검사들을 그냥 판사들을 그냥 김앤장 본 이러한 매국노들을 탈세범들의 앞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불법 행위를 자해하고 있으니 누가 서민을 보호하고 누가 국민을 보호하겠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영원한 복이고 정말 사법부, 검찰 정말 불법의 중심에 서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김앤장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관들이 그렇죠. 예. 이 법무법인들이 지금 기소 분리 예.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경찰들을 사거리 그냥 고문으로 영입하고 있어요. 범죄입니다 이게. 고문으로 영입할 수가 없는 거죠. 영입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왜냐? 변호사법에는 사무원을 두고 있어요. 사무원. 사무라는 게 뭡니까? 회계하는 거, 그 법무법인 아까 같은 법무법인의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 처리 이런 걸 하는 사무원만 두도록 되어 있는 거지 고문을 두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한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불법 취업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버려 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정말 대통령들을 진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알면서도 왜 그러냐 이 네,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럼 같은 공무관계에 누가 됐든 그렇습니다. 간에. 그래서 다른 법무법인들도 이게 국제 변호사나 미국 변호사 이거 등용할 수 없고 네. 그래서 20명 내로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관들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전면적인 개편안을 저희들이 또 이번에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김앤장은 당연히 해체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고 저희 투기자본감센터가 이제 고발한 게 국민은행의 탈세나 하나은행 탈세, 미안은행의 탈세, 론스의 탈세, 카카오의 탈세 1조입니다. 카카오 탈세가. 그 다음에 넥슨의 탈세 한 3, 4조 됩니다. 뭐 삼성, 사명재산 탈세, 뭐 이러한 수많은 탈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얘기 안 하고 국세청을 전부 국세청 직원들을 뭐 국세청장까지 김앤장에서 전부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이고 공정거래위원회고 감독원이고 이 사람들이 현역에 지금 정관들이 나서가지고 이 불법 행위를 만들어가지고 응? 이 사람들 또 영입해가지고 또 뇌물을 주고 그래서 이게 사회가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 있게 그걸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대형 로펌이 네. 어떤 사건이든 다 대형 로펌이 중심에 서 있어요. 네. 그러면은 누가 대형 로펌을 20명 이내로 네. 축소를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은 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과반수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누가 만듭니까? 자, 정부에서 만들고 대통령 그렇죠. 만들 수도 있고 국회에서 만들 수도 있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 네. 소속돼 있는 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네, 예? 네, 또 변호사 출신 네,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의혹이냐고요. 그래서 오로지 네, 국민만 바라보고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밥그릇만 챙겨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200가지가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도 정말 근데 이게 정말 이게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결론은 그래요. 누구도 이거 못하면 돼 이거. 왜? 배짱도 없고 불법을 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같이 먹어요. 국민들은 처절한데.
그래서 이게 정청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청래.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들. 정청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다 진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연백을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영연백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유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은 영연백에 들어가고 말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윤석열을 그 전에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5천만 국민들이 이 내란을 막았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나 또 재벌과 외국 자본들 특히 트럼프에게 엄청나게 이런 일을 아니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정말로 살림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뭐냐? 모든 부패의 중심, 부정부패의 중심은 대형 로펌에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대형 로펌 해체 없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 부패 척결은 국민들에게 속임수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대형 로펌을 20명 이내로 네. 축소를 시켜면 부정부패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 정관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정관이었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면 네? 안 됩니다. 그럼 오직했으면 대형 로펌에서 어떤 피해자가 딱 갔는데 판결문 내가 쓴다. 그래서 그 피해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변호사가 판결문을 써요? 판사가 쓰는 거지. 그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대형 로펌 직인이 딱 들어가고 의견서를 딱 제출하면은 그게 판결문으로 등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구조적인 보면은 판결문도 등갑하기 전에 네. 이미 이제 김앤장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다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최근에는 법관들을 어떤 사람은 경력법관을 김앤장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김앤장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법부가. 그래서 20명 안에 축소해버리고 네, 네. 완전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범죄 조직이라면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 것은 공범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 있게 이번에 김앤장을 해체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될 거고, 이 정청래는 변호사법 당연히 개정해서 20명 이내로 만들고 정관들이 행해할 수 없도록 5년 이내에는 정관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만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된다. 국민이 나서야 돼. 그래서 이제 국민이 나서는데 국민이 한꺼번에 나설 수는 없고 우리 네. 시민단체들이 모든 총력을 경주해서 김앤장 해체를 대통령이 압박하고 정청래가 이 대표가 국회의 대한민국의 사법부 국민의 대변인이 김앤장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다? 불법단체라고 요구했는데 이거 답변이 없다?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청래라든지 민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도 목숨을 걸고 김앤장을 해체시키고 이러한 일들의 서민을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도록 또 우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박을 하고 또 안 하면은 이 사람들 그 권력에 둘 이유는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너무너무 참 뿌리 깊은 주제 같아요. 김앤장 해체 없이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부패척결은 국민의 속임수였다.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 또 다음에 또 힘찬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